네, 안녕하세요. 호박이 넝쿨책 야책의 김정원입니다. 이 정릉의 동네 활동가 중에 한 분을 만나 뵈었는데 이미 화면에 좀 나가고 계시죠? 정릉에서 아마 이분 모르분 진짜 모르시면 안 되죠. 그래서 직접 본인 소개를 먼저 좀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용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잘 아실 거예요. 섬진강 시인 김용택 시인하고 이름은 똑같고요. 한자가 택자가 다릅니다. 그런데 노디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징검다라는 의미가 있어서요. 그거는 제가 하고 있는 일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닉네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하는 일이 놀이 활동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공간 워크숍, 그러니까 서로 관계를 연결해주는 그리고 서로 이어주는 활동을 하는 그 워크숍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징검다리는 의미로 닉네임을 짓게 되었습니다. 제가 진짜 노디라는 의미를 오늘 처음 알게 됐네요. 그전까지는 이제 놀이 활동가라는 것만 알고 있어가지고 놀이 활동가에서 뭐가 연결이 되나 이렇게 했는데 징검다리의 의미군요. 그리고 김용태 시인하고는 이거 결론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제가 좋아하는 시인분이죠. 왜냐면 그 선생님도 네. 어쨌든 2년을 얘기하다 보면 네. 직접 만난 건 없지만 그 선생님이 실제로 그 선생님이셨고 네. 시인이시고 그리고 저도 이제 어쨌든 예술 교육을 하고 있는 선생님 역할을 하고 있고 그분의 고향이 임실입니다. 근데 제가 임실에서 군부대를 나왔어요. 2년 꿰어 맞추기에 환상적 기술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근데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노디가 이제 그 연극을 전공했더라. 네. 그 예전에는 서울대학교였다는 서울예대. 서울예대를 다녔다는 네.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제 그리고 연극 활동도 했었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랬는데 물론 이제 연결이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죠. 연극 자체가 놀이고 그렇긴 한데 이제 어쩌다가 이렇게 또 연극의 길로 들어섰던 사람이 그것도 이제 전문적으로 서울예대 그러면 또 뭐 막말로 한풀 먹어주는 것도 근데 어쩌다 이렇게 이제 놀이 활동을 하게 되신 거예요? 사실은 그 이유는 정말 길어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로 돌아가야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이런 문화예술 쪽으로 활동하게 된 계기를 주신 선생님을 만난 적이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그때 그 선생님은 특별하게 그때까지는 그래도 풍금이라는 그렇죠. 교실에 하나 있어서 네. 모르시는 분 많겠지만 풍금 연주를 제가 등교가 9시인데 30분 전에 꼭 아이들이 모여요. 왜 모이냐면 30분 동안 그 선생님이 풍금으로 음악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동요. 그때 당시 동요, 가요보다는 동요가 훨씬 더 그때 동요제도 유명했고 그래가지고 동요를 알려줬는데 우리나라 동요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그 민속 음악들을 다 알려주셨어요, 노래로. 근데 그 영향이 그러니까 그냥 있다기보다 그 시간들이 너무나 즐거웠어, 행복했고 처음에 와서 이렇게 쓰고 받아쓰기 뭐다음에 조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음악으로 시작했다는 건 되게 좋았고 저희 반이 이제 한 학년에 4개 반이 있는데 저희 반만 1년 동안 문화예술 활동을 그 선생님이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셨어요. 특히나 이제 각자 중요한 거는 연극만 하면 연극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선생님이 또 다재다능하셔가지고 음악 합창도 하시고 그리고 악기 연주. 그러니까 그냥 노래를 못하는 친구들은 악기 연주를. 악기 연주도 안 되는 친구들은 저처럼 이제 공연을 연기를 좀 관심 있다 그러면 연기를 저도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연기를 그때 선생님이 해주셨고 근데 처음에는 성악을 노래에 욕심이 많죠. 독주. 근데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열심히만 해서 목이 일주일 전에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실망하고 있으니까 원래 이제 저하고 같이 하던 친구만 이제 솔로가 되는 거고 저 너무 실망하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그럼 너 혼자 1인 연극을 해볼래? 그래서 삐에로 복장을 입히고 대본을 그 하루 만에 써주셔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저도 이제 부끄러움이 많은 성향이었거든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되게 내성적이었는데 무대에만 올라가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유치원 때부터 보면 사진들을 보면 다 발표회 때 항상 중심에 가 있는 거야.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조명이 되게 좋았던 거. 저도 지금도 조명 받으면 되게 흥분되고 짜릿함을 느껴서 제가 이쪽 일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가 그 선생님 덕분에 1인극을 하고 연극이란 걸 재미를 맛보였죠. 그리고 단체극도 하고 그다음에 합창도 하고 같이. 그래서 되게 많이 해서 그 1년 동안의 시간이 저한테는 인생의 큰 자극제가 되고 지금도 여전히 그 시간이 너무 좋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1년이 이제 연극의 한 인생의 연극기라는 게 있으면 연극기를 만들어줬다면 예술의 길을 예술의 길 통째적으로 물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도 예술의 길이긴 한데 그쵸. 딱 근데 또 구분을 하자면은 연극을 하던 사람이 지금 놀이 활동가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놀이 활동가로 들어오게 된 계기가 또 어떤지. 그거를 얘기해 드리려고 이제 앞에 이제 전체 이제 앞에 깐 거죠. 깐 거고 왜냐면은 이제 그 프롤로그가 있는 거죠. 그런 여정이 있었고 제가 문화예술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고등학교 때는 곧잘 그래도 공부를 좀 하는 쪽이었는데 제가 이제 교회에서 본 이제 그 충격적인 장면 때문에 이제 다시 문화예술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고2 때 고2 될 때쯤이죠. 고1 지나서 이제 그때 이제 친구 한 명이 우리 교회 뭐 발표하는데 와라. 맛있는 것도 주고 우리 또래 애들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친구들이 몇 명 없었거든요. 왜냐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친구들이 제 자신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갔는데 상당히 큰 공연이었고요. 선생님들이 잘 아시는 배우도 나오는 곳이에요. 김명민이라는 유명한 배우가 거기 나옵니다. 이순신 불굴의 그 형님이 이제 그때 고3이었고 제가 이제 고1 겨울에 갔으니까 갔는데 그 연극을 했어요. 천사와 악마라는. 근데 연기들 너무 잘하는 거예요. 와 연극 공연장에서 본 것보다 훨씬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 프로 배우들이냐 그러는데 그냥 고등학생들이래요. 저와 같은. 근데 그게 전통이 있는 교회였어요. 계속 몇십 년 동안 그런 성시가의 밤을 했었고 계속 선배들이 후배들 가르쳐주고 이제 저도 이제 그래서 교회를 들어가게 됐어요. 저 무대 꼭 쓰겠다라는 1년 만에. 근데 갔는데 친구들도 많이 사귀게 되고 되게 활발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저의 본성이 그때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전혀 내성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드러나는 거를 좋아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다음에 이제 그 무대에 섰죠. 그리고 그때 이제 연출해준 분이 김병민 형이 이제 졸업하자마자 연출을 해줬고 그때 이제 서울예대 들어가신 거죠. 그러면서 연극을 이제 했는데 그때도 그래도 연극을 직업으로 삼을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직업을 삼게 된 이유는 사실은 군대 가서 제대할 때쯤에 다른 이제 제가 전문대를 다녔었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할까 했는데 계속 이제 군대에서 말년을 보내면서 6개월 동안 말년을 보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무슨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건가 진지하게 좀 삶을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내가 늘 중심을 삼았던 게 무대였던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리고 군대에서도 휴가로 나온 것이 다 뭐 웅병대회를 나가든가 아니면 같이 단체 공연을 하든가 해가지고 휴가를 받은 거 보니까 그러면 여기 학교를 졸업하고 전에 학교도 사실 동아리를 더 열심히 했거든요. 연극 동아리를 연극과 관련된 공부를 해보자 라고 해서 제대하고 그 학과를 졸업하자마자 이제 그 특별 모집이 있어요. 졸업한 사람들 그래서 2년제 이상 졸업한 사람들 그래서 그걸로 이제 특수 전형으로 해가지고 13명 뽑는데 당당히 뽑혔습니다. 그게 이제 서울예대 연극과였는데요. 갔는데 제가 사실은 일반 성인극을 좋아했던 건 아니고요. 어린이극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린이극을 배우려고 연극과에 갔는데 아쉽게도 우리나라 연극 그 서울예대에서는 아이들 어린이극을 가르쳐 주진 않았어요. 없습니다. 그 장르가 없었고요. 한해종이 그 후에 이제 그때쯤에 생기기 시작하긴 했는데 좀 약했죠. 그래서 사실은 연극을 하면서 무대에서 처음에는 나의 모습에 좋았지만 그 관객들의 모습들이 사실은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운이 좋게 그 학교에서 강사님 중에 극단사다리 그러니까 대표님으로 계신 분을 만나서 그분이 너 어린이극에 관심이 있다며 그럼 졸업하면 와라
바로 졸업식 하기도 전에 저 일단 2월에 갔죠. 어린이국 가서 공연 연습하면서 예, 졸업을 했어요. 네. 그래서 바로 공연했는데 어린이국 다행히 되게 좋은 그 단체를 만나서 마임도 하고 했는데 제가 사실은 연기보다는 네, 연출이나 약간 교육 쪽이 훨씬 더 역량이 있다라는 걸 이제 나중에 알게 됐죠. 왜냐면 그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참 긴 게 극단사다리가 있고 연극놀이 연구소라는 네. 연극놀이 교육을 하는 단체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또 많이 알고 있는 고창석 배우라든가 네, 조재훈 배우가 같이 있었던 움직임 연구소가 셋이 단체가 같이 있었던 경우가 건대에서 1년을 같이 생활했어요. 그때 이제 연극놀이를 보면서 이거는 연기라기보다는 연극적인 행위를 참여자인 아이들 대상으로 같이 할 수 있구나라는 묘한 매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직접 만나서 할 수 있는 매력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연극놀이로 바뀌면서 근데 그 연극놀이 안에서도 제가 되게 즐겁고 재밌게 하는 부분이 놀이 활동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동네에서 잘 놀고 있거든요. 그 기억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놀이 활동에 되게 흥미가 생겼고 그때부터 놀이 활동에 우리나라 놀이뿐만 아니라 잊혀진 놀이들 그리고 좀 더 또 이제 사라진 놀이뿐만 아니라 이제 외국에서 이제 하는 놀이들 이런 게 관심 있다 보니까 자꾸 찾게 되고 수집하게 되면서 그 활동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프로 겸 그 연극놀이 하기 전에 앞에 놀이로 했는데 나중에 성인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거를 워크숍 방식으로 바꿀 수 있겠구나 생각해서 제가 놀이 활동가로 이제 전환이 된 계기가 되었죠. 근데 이게 진짜 딱 하나 연극을 하다가 놀이 활동가로 넘어갔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어져 버렸네요. 네네네. 그냥 이렇게 이어져 버려서 놀이 활동가로 그러면은 그렇게 이어져 버린 그 활동 때문에 그런지 뭔가 정릉으로 원래 정릉 사람은 아니잖아요. 정릉사로 알죠. 전 성북구에 있었죠. 그 정릉 사람 아닌데 이쪽 정릉 쪽으로 넘어온 것도 왠지 아까 그 연극을 하다 놀이로 넘어간 것처럼 그냥 이렇게 뭔가 딱 계기가 탁 넘어간 게 아니라 그냥 쭉 스며들어온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또 그 정릉으로 오게 된 거예요? 관계죠 사실은. 관계 관계. 때문에 있는 거고 제가 이제 연극놀이를 한 9년? 10년 정도 될 때쯤에 매너리즘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활동 위주로만 프로그램을 짜게 되고 그 활동에서 벗어나질 못하면서 프로그램은 즐겁지만 깊이감이 없다라는 얘기를 이제 많이 동료들로부터 이제 얘기 들으면서 내가 이 하는 일에 대해서 뭔가 변화를 줘야 되는구나라는 시기에 놀이단이라는 하자센터에서 시작한 놀이단은 단체가 있습니다. 그 악기를 직접 만들고 청년들과 같이 이제 공연단으로 운영하는 단체였는데 서울에 있었고 와이프가 또 그 팀에 있었어요. 그 영향으로 이제 놀이단 잘 알고 있었는데 부산에 놀이단 새롭게 창단한다. 근데 제가 변화를 준비하는 시기에 그걸 소식을 듣자마자 이거다. 아예 그냥 전혀 다른 공연을 해보자 라고 이제 한 거죠. 제가 음악의 박치와 음치였거든요. 그래서 되게 무서웠는데 아예 과감하게 30대 후반에 과감하게 도전을 했어요. 저는 이제 20대 후반에도 뭔가 변화가 있고 결혼이라는 변화가 있었고 30대 후반에도 이렇게 아예 그냥 지역을 바꿔서 이제 변화를 했는데 그걸 흔쾌히 또 와이프가 힘들지만 이제 양해를 해줘가지고 3년 동안 제가 혼자 식구는 성북구에 있고 내려가서 하는 계기가 되면서 놀이단 활동을 하면서 이제 또 거기서 지역 활동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사실은 공연만 하면 되지. 뭐 지역의 주민들하고 무슨 관계 이런 거에 저도 별로 관심 없었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거기서는 지역의 뿌리를 받는 단체가 오니까 서울에서 오니까 당연히 주민들하고 친해질 수밖에 없고 제가 소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하려고 그런 단원들하고 인사를 드리러 막 떡이나 뭐 이런 것들 다 드리러 다니면서 그 어르신들하고 되게 친해졌어요. 그러면서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냥 이분들하고 그냥 공연과 관객으로 만나지 말고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워크숍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뭐 어느 날 뭐 우리 상추도 심었거든요. 텃밭에다 그러면은 그 상추 갖고 고기 해 먹는 워크숍도 하고 그래서 어르신들 모아가지고 열무
열무김치 담가주신 거 어르신들이 담가주신 거 우리 같이 나눠 먹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떡 만들기 이런 프로그램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마을 주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게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공연으로 번 돈의 일부를 마을로 이제 환원하는 방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마을 활동하는 게 재밌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제 마을 활동에 교육과 연결해서 어떤 회의를 나가거나 이런 걸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마을 활동을 뒤늦게 40대에 이제 재미를 붙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3년이 지나고 사실은 이제 서울로 올라오면서 성북구에 와 보니까 사실 제가 성북구에서 한 17년을 사는데 일을 한 적이 없더라고요. 성북구에서. 그렇군요. 다 그냥 종로나 아니면 지방 지역에서 일을 하고 근데 다 그 인연이 되게 무서운 게 그 시 올라올 때쯤에 성북 문화재단의 그 대표가 놀이단 예전에 공동 대표였던 휘였어요. 그래서 휘가 도리 저희 이제 대표였던 부산 놀이단 대표였던 도리하고 저하고 이제 올라왔다고 얘기 듣고서 한번 모이세요. 한번 만나죠. 그러지만 뭔가 휘는 항상 뭔가 구상을 하고 있었죠. 그때 이제 저희가 딱 걸린 거죠. 마침 간 김에. 그래서 성북 문화재단과 이제 뭐 그 문화예술 PM이라는 구조로 이제 만나게 되면서 저희 조합도 만들게 되고 가이샘도 만나고 가이샘을 만나면서 호박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또 마을에 이제 다양한 네트워킹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저희 또 정릉에 오게 된 거죠. 아니 근데 아까 이제 처음 인사할 때도 이제 조합 얘기를 했고 지금도 이제 또 조합 얘기했는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조합이 같은 조합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예, 성북구에서 사실은 제가 어쨌든 문화예술 교육 쪽에 오랫동안 종사했기 때문에 그 문화재단에서 구상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문화예술 교육가들이 좀 다른 지역으로 떠돌아다니지 말고 성북구 안에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좋은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고 이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확장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취지에 사실은 동의를 해서 저희 7명의 PM으로 시작했죠. 각 장르별로. 저는 이제 연극 쪽 그 PM으로 했고 뭐 인문 그다음에 이제 영상 뭐 프로젝트 매니저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술 강사들이 왜냐면 각자 도생을 했죠. 뭐 마을 강사들도 그렇지만 근데 이제 그 시기에 되게 필요했던 것이 사실은 이제 단체의 힘이에요. 그리고 사실 그 단체에서 뭔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중요했던 거는 사실은 학교라는 관계를 프로그램 그 교육상 학교에 담을 넘기가 쉽진 않아요. 개인 강사들이 그리고 정말 각과 을의 관계죠. 그렇기 때문에 강사의 입장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프로그램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강사들이 필요로 하는 학교와 만났을 때 동등한 위치에서 만나는 관계를 형성하는 게 중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 만나자. 그쵸. 그래서 그 전까지는 강사님들이 그냥 수업 시간을 맞춰서 그 교실에 딱 들어가면 되는데 쉬는 공간도 없는 거죠. 학교에. 그러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없잖아. 그렇죠. 그런 부분이라도 이해를 시키고 각 담당 선생님들하고 안 되면 교장 선생님들을 만나서라도 이해시켜서 이런 공간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선생님이 건강하게 준비를 하고 그 건강한 마인드로 아이들을 만날 거다. 결국은 아이들한테 건강한 수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라는 이제 그런 설정으로 결국 관계잖아요. 저는 모든 수업의 시작은 관계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참여자의 관계를 어떻게 처음에 만드느냐 그리고 그 단체와 단체끼리의 관계 그러니까 학교와 내가 강의하고 나가는 학교와의 관계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 담당 선생님이든 교장 선생님이든 그게 되게 중요한데 그게 사실은 뭐 갑을 관계라든가 서로 적대시하거나 아니면 서로 뭐 방임하게 되면 재미없어지는 거죠. 그 수업은 그냥 의무적으로만 하는 거죠. 그래서 강사님도 별로 본인에게 1년 동안 사실은 헛수업을 하시는 거고 참여자들도 그런 불쾌한 기운을 남겨주는 건데 저는 그런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그런 관계 속에서 먼저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서 그거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강사들의 모임을 만들었고 그 모임이 이제
좀 더 지속을 하자 그래서 성북구의 성북문화예술교육과 합동조합 마을원 예술을 창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협동조합의 그 어떤 개념으로 보면 일종의 생산자 협동조합 같은 거네요. 그냥 크게 보자면. 네네네. 그래서 근데 예술가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일종의 그러니까 조합이라는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네네네. 움직이고 있다는 거. 뭐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새삼 또 되게 인상 깊네요. 그게 어떤 하나의 힘을 또 예술가들이 개별로 또 우리 이제 인식 속에는 예술가 하면 왜 뭔가 외톨이가 있는데 혼자 하자 네, 근데 이제 이거 다 같이 모여서 같이 우리가 또 그 사회과 그 큰 관계를 같이 맺어가지고 이제 뭔가 활동을 만들어내자. 그리고 사실 그 이름이 뭐라 마을원 예술이요. 마을원 예술. 마을의 온 예술일 수도 있고 마을 위에 있는 예술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이제 단순히 예술가들만의 모임이 아니라 그쵸. 예술이지만 이제 교육 아이들의 이제 그 마을과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고민하고 그것을 이제 교육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예술가들의 회사이자 협동조합이 마을원 예술. 알겠습니다. 축제 준비하거나 이럴 때 뭐 아니면 하다못해 무슨 마을에 관련된 회의 같은 것도 우연히 이제 가게 되면 항상 이 노디가 와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노디가 이 정릉에서 걸쳐놓은 활동이 대체 몇 개 정도나 됩니까? 그러니까 뭐 직접적으로 걸쳐놨다기보다는 이제 앞에 사실은 이제 워밍업, 오리엔테이션 뭐 이런 그 아이스 브레이킹 할 때 저를 많이 찾아주시죠. 그래서 왜냐면 처음에 어색한 관계를 좀 이제 놀이로 이제 풀어주고 뭐 세대 간의 간격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게 이제 놀이니까 그런 걸로 처음에 요청이 많이 오셨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거기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이분도 알게 되고 저분도 알게 되고 또 누가 소개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마을 활동가라기보다 이제 워크숍 진행자로 먼저 또 정릉에는 발을 들어오게 됐고 그 예술가 원림이라는 어떤 그 문화예술 교육을 사업을 하면서 또 동시에 사실은 이제 소개받은 재단을 통해서 소개받은 게 정릉에 그때 예술마을 만들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이제 정릉의 공간의 작업실을 이제 대여해서 쓰고 있었거든요. 여러 분들하고. 그러면서 이제 정릉에 그게 작업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조합 이사장님께서 또 이제 정릉에 계셨으니까 당연히 정릉에 이제 자주 오게 되면서 정릉 예술마을 만들기 하는데 요 사업에 한번 뛰어들어 볼래? 그때도 이제 거기에 이제 코디 역할로 이제 한 3년 동안 참여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정릉을 알게 되고 정릉 구석구석을 다니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성북동에 사는데 성북동보다 정릉을 더 많이 오게 됐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여러 군데 또 많은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그 회의 참가는 잘 못해갖고 이제 단톡방에만 제가 이제 속해 있는 이제 공탁이라는 어떤 그 회의체가 있는 걸로 알아요. 근데 그게 이제 거기는 뭐 거진 400명 가까운 사람들의 일종의 마을 활동가들 또 예술가들이 모여 있는 것인데 이제 여러 군데 뭐 활동을 해서 그런지 지금 거기 대표이지 않으세요? 아니요. 작년까지 제가 공동위원장이었고요. 공동위원장. 올해는 또 이제 새로 공동위원장 두 분이 뽑히셔가지고 그렇구나. 그럼 공탁은 또 어떻게 공탁을 만들 때도 또 창립 멤버세요? 아니면은 아니요. 부산에 올라왔는데 아까 예전에 재단 그 대표인 희가 이런 곳이 있다라고 해서 잡혀갔죠. 공탁이라고. 근데 그때 이제 처음에 이제 미아리 고개 예술극장에서 그 모임을 처음에 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알고 보니까 2014년도부터인가 13년도부터인가 그런 모임들을 이제 원탁 회의를 하고 있었대. 구청에서부터 시작을 했대요. 그 분들이 이제 초대 이제 운영위원장 하시던 분들이었는데 정확한 이름이 이제 어떻게 공유 성북 원탁회의. 공유 성북 원탁회의. 원탁이라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왜냐면 서로 이런 직사각형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기 어렵지만 원탁은 옆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 다 마주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수평적인 관계 형성이 되는 게 원탁회의라는 게 있고 공유 성북은 어쨌든 함께 갖고 있는 거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그 취지 중에 하나가 호혜성이거든요. 호혜성이라는 건 어쨌든 당신에게 필요한 게 있고 나한테 또 필요한 게 있다. 이게 서로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시작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가 좋은 기운으로 이렇게 원탁회에서 만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모였을 때는 그건 아니었고 원탁에서 모였던 건 아니었지만 그런 의미를 이제 알게 되는 계기가 이제 2015년 저는 이제 부산에서 올라오자마자 초대받아서 갔는데 저도 되게 신기했어요. 그때 한 200명인가 모여 있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성북구에서 살고 있어? 근데 다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야? 뭐 하려고 여기 모여있지? 그랬는데 차츰 만나다 보니까 어떤 목적에서 만나기보다 서로 이제 어떤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거기 되게 특별한 게 소개만 거의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하거든요. 각자 소개. 왜냐면 200명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한 명씩 뭐 1분씩만 소개를 해도 엄청 길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여전히 이제 그런 소개하는 시간이 있어요. 누가 새로 한 명이라도 오면. 그렇기 때문에 제 소개를 하는데 저도 이제 소개를 한 거죠. 놀이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놀이? 어떤 놀이? 그러면 공탁에 들어와서 한번 놀이도 한번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체육대회 때 제가 프로그램을 짜서 해보기도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공탁을 통해서 제 활동도 알려지기도 하고 공탁에 만난 사람들이 뭐 20대에서부터 뭐 60대까지 다양했는데 장르도 다양하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러다 보니까 같이 할 수 있는 것들도 생기는 거고 관심사가 비슷하거나 어떤 일에 노디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어요. 그러면서 부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공유정보 원탁회의의 운영진으로도 오랫동안 활동을 할 수 있게 했던 계기였고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그 마을원 예술 그 협동조합의 협동조합원들도 다 공유정보 원탁회의의 일원이신가요? 그건 아니죠. 그런 거 아니고. 왜냐면 이제 자유롭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도 자유롭고 나오는 것도 자유로운데 선택이죠. 본인 개인의 이제 제가 그 조합원들에게는 알려드리죠. 알려드리지만 그거를 내가 굳이 선생님 꼭 오셔서 하세요 이런 거는 워낙 이제 거기가 많아가지고 이제 뭐 그것도 있지만 본인이 의지가 마을 활동이라는 거는 본인이 의지가 있지 않고서는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 마을원 예술 같은 경우는 마을의 활동이라기보다 마을 활동이라기보다는 이제 예술가들의 예술 회사로서의 기능, 예술 교육가들의 회사로서의 기능이라면 이쪽 성북 공유성북 원탁회의 같은 경우는 진짜 마을에서 활동하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활동을 목적으로 딱 하기보다는 관계를 사실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협력할 수 있거나 그다음에 힘을 모을 수 있는 게 혼자는 못하지만 2명이 모이고 4명이 모이고 10명, 100명이 모이면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냐라는 의미에 저도 동감을 해서 지금도 여전히 참여하고 있죠. 그래서 운영일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코로나 이후로 서로 접촉이 힘들어지니까 약해지는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공유성박 원탁회의에서 같이 있다 보면 뭐 이렇게 딱 이게 좋으니까 한번 같이 합시다 이런 건 없나요? 가장 좋은 거는 정보가 빨라요. 정보가 지역의 정보가 왜냐면 혼자 얻는 거보다 10명, 20명에게 얻는 정보들이 되게 다양하고 거기에 우리 그럼 조합 아니면 내가 한번 여기 한번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정보 좀 줘. 이런 거는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그런 게 가장 장점이죠. 그리고 흐름을 좀 더 서울시 아니면 한국의 문화예술 쪽의 흐름을 좀 더 빨리 좀 이해할 수 있다. 왜냐면 그 정보를 또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흐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당신이 예술가시라면, 동네 활동가시라면 공유성북 원탁회의 반드시 기억해 두셨다가 언제든 한번 이렇게 문을 한번 두들겨 보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아까 마을원 예술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이제 7명에서 20명까지 지금 불어났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이제 예술가들을 또 모아낼 것도 같은데 지금 뭐 계속 커져가는 게 목적인가요? 아니면 이제 어느 정도 각 예술 분야의 나름의 이제 예술가들이 딱 차 있으면 이제 그걸로 딱 멈춰주는 그런 정도를 계획하고 계시나요? 뭐 어때요? 뭐 확장은 자연스럽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확장을 초기에는 뭐 확장을 빨리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왜냐면은 이제 뭐 한 100명 정도 모이면 한 사람의 인건비를 만들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했었지만 이제 그거보다는 천천히 이제 그걸 자연스럽게 확장하는 거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공통의 목적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요거를 계속 찾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워낙에 기존에 이제 각자 강의를 하시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조합에서 공통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사업들을 좀 제안할 수 있는가? 이런 새롭게 우리가 구상한 거를 실현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이런 거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고 여전히 사실은 아직까지도 안타깝지만 지원 사업에 의존하는 게 현실이고요. 그 지원 사업을 깨기 위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예술 분야에 상관없이 뭐 만약에 미술이다 그러면 미술 분야 뭐 화가분들도 몇 명이 되더라도 그 안에 이제 들어가 그렇죠. 계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힘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그러면 또 여기서도 또 하나 뭐 여러분께서 뭐 이렇게 예술가이시고 이제 뭔가 혼자 이제 뭔가 활동이 버겁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뭐 네, 마을 네, 예술로 네. 오시면 좋은 거잖아요. 이제 같이 뭔가 활동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같이 찾아내고 그다음에 이제 같이 연결할 수 있는 것들도 찾아내기 때문에 언제든지 네, 뭐 연락을 주십시오. 조합원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뭐 짧게는 뭐 한 3개월에서 네, 뭐 네, 길게는 네. 1년 넘게 지켜보시다가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또 지역으로 가시면서 또 이제 탈퇴하시는 네, 분도 있고 아. 잠깐 멈추신 분도 계시죠. 네, 그거는 뭐 네. 어느 조직이나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뭐 이제 그러면 이제 요새 그 딱히 이제 두 가지 얘기를 좀 또 지금 방금 전까지 했던 얘기 이제 공유성공 원탁회의에 대한 얘기와 이제 예술교육과 협동조합 마을은 예술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두 단체가 지금 최근 이제 뭐 작년부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솔직히 예술과 관련된 활동이 많이 위축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뭐 코로나도 어느 정도는 이제 극복될 것 같은 분위기가 돼가고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이제 두 단체 모두 각각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이걸 좀 추구해 보고 싶다 뭐 이런 거를 좀 요새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좀 있으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뭐 공유성부 원탁회의는 사실은 이제 한창 이제 준비하고 있는 문화도시 재단 구청과 이제 그 민간에서 같이 준비하려고 하는 거에 이제 지금 집중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화도시는 나중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큰 사업, 비용도 크고 그 기간도 좀 긴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지역에 좀 약간 문화예술이 어떤 이제 지형도가 좀 약간은 이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되면 그렇지만 또 안 돼도 사실은 이제 성북구는 문화예술의 힘들이 가장 좀 약간 강한 편이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계속 지역에서 예술 교육을 꿈꾸시는 분들, 또 예술 교육만 하다가 나도 예술가로서 뭔가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런 고민들을 같이 해줄 수 있는 동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또 일자리도 만들어보고 사업도 만들어보고 하면은 혼자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여러 명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면은 조금이라도 좀 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언제든지 문을 두들겨 주시고요. 요즘 이제 마을 활동과 관련해서 이 정릉이나 이 성북 일대에서 뭐 추진되고 있는 이제 뭐 행사라든지 이런 뭐 그런 게 있으면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활동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놀이대장 놀이대장 프로젝트가 있는데 제가 도봉구에 평화문화진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한 3년 동안 수업을 하면서 올해는 이제 약간 이제 공간을 하나 그쪽에서 이제 지원을 해줘서 공간에다 놀이대장 공간을 만들 거예요. 거기에 이제 저희 조합원 선생님들도 이제 참여하고 계시고 그곳에 가면 이제 주말에 저희가 몇 차례 정도 예약제로 받아서 가족 단위 예약제로 해서 프로그램을 하반기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은 근데 열려 있을 거예요. 개방할 예정이고 누구나 들어와서 거기 가면 다양한 놀잇감들도 있고 재활용 놀잇감도 하고 그게 이제 그 도봉산역에 있는 맞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제가 추구하는 방향하고 되게 맞아가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성북구에도 그런 곳을 마련하고 싶긴 하지만 사실은 공간이 없는 건 아닌데 제가 생각하는 걸 좀 풀기 쉽지 않은 좀 여건이라서 아쉽지만 도봉구에서 시작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제 홍보도 이제 아까 갑자기 이제 그 정릉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이제 도봉산역에 있는 뭐 이렇게 공간에 대한 홍보도 나왔고 하다 보니까 오늘 이제
뭐 금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얘기 안 했네요. 뭐요? 그러니까 저희 개인적인 활동이 있지만 조합 활동은 어쨌든 네, 정릉에서 네. 정릉 스쿨, 그러니까 서경대와 관련된 정릉 스쿨이라는 사업도 하고 있고, 정릉 그리고 스쿨. 지역 특성화 사업에 정릉 스쿨이 뭐예요? 그건 서경대에서 사실 네. 이제 지역 주민들하고 함께 협력하고자 하는 지원해주기도 하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정릉을 기반으로 해도 되지만 어쨌든 전 지역으로 아마 저희가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얼마 안 되는 예산이긴 하지만 지역에 좀 뜻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약간 동아리 활동을 좀 지원해주는 그런 모임을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조합에서는 나름대로 또 그 계획을 삼덕마을이라는 곳에서 같이 할 또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역 특성화 사업도 아마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정릉하고는 이제 저희 조합하고는 계속 활동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영화를 작년과 이어서 작년 청소년 영화제를 만드는 거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같이 참여하셨잖아요, 엑스트라로. 네. 그것처럼 올해도 정릉 주민이 아니시더라도 이런 영화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이나 네. 아니면 함께 엑스트라 연기에도 관심 참여하고 싶다 그러는 분들은 언제든지 조합에 문을 두드려 주시면 네, 또 남은 행사 또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많은데요. 우선은 네, 그 우선은 후에 이제 뭐. 정릉과 관계된 거는 그 정도. 네. 그러면은 이미 뭐 꺼내려면 계속 꺼낼 수 있는 사람이고 또 이렇게 멈추려면 또 멈출 수 있는 이런 진짜 오늘 되게 노디에 대해서 이렇게 의외로 굉장히 어디든 이제 스며들 수 있는 사람이구나 새삼 다시 한번 느끼면서 또 오늘 노디와의 시간은 한 이 정도로 마치고 더 노디가 하고 싶은 또 행사 알리고 싶은 것들 있으면 언제든 또 다시 한번 불러서 우리 또 계속 한번 또 자연스럽게 또 한번 만나는 그 방송을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뭐 이 정도면 네, 뭐 감사합니다. 괜찮죠? 네. 그러면 오늘 인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에도 또 뵙기를 바라보면서 이만 오늘 노디와의 만남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감사합니다. 계십시오.